네, 여의도연구원에서 온 김창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인생 파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워낙 그 조동훈 교수님이나 이병태 교수님이나 뭐 원인과 진단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 자유한국에서 발표한 민보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뭐 다들 여기 시간상 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우선 민생 파탄의 원인을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일단 그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이 되는 그 모형 자체를 잘못 들여왔다, 엉터리 모델을 들여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우선 이거 사실 원래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주도 성장인데 이제 한국의 자영업자들을 고려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수입을 했는데요. 그 임금주도 성장 모형의 어떤 기본적인 그 이론적 기반은 주로 이제 포스트 케인즈 학파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기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실질임금 증가율, 노동생산 증가율이 있는데 둘 간에 정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노동생산량이 올라가더라. 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GDP도 올라가더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임금 올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단순한 이제 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증 분석까지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단순한 모형으로. 그 밑에 제가 실증 분석 모형을 썼는데, 그거 보시면 거기 저 베타 2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플러스가 나오면 자기들 주장이 맞다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나오면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론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우리 보통 경제학에서 생산함수라고 하면 중요한 게 노동뿐이 아니죠. 자본도 있습니다. 근데 자본을 쏙 빼놓고 노동, 임금 상승률만 갖고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그 서강대학교 이제 박정수 교수님이 이걸 한 분석을 했습니다. 똑같은 저들이 만들어 놓은 모형에다가 소위 자본 증가율, 자본 장비율을 넣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그 임금 증가율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완전히 이제 거꾸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임금 부분인데요. 그 포스트 케인즈한 모형 보면 다 플러스로 나타났죠. 이게 뭐냐면 임금이 올리니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다 했는데, 거기다가 2번하고 3번을 보시면 뭐 인적 자본이라든지 어떤 캐피탈 자본 장비를 넣어보니까 완전히 숫자가 임금이 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거 임금을 올리면 노동 생산성에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 자체가 우리 계량 경제학에서 말하는 필요하게 꼭 들어가야 될 변수를 빼놓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모형을 인구 5천만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 실험을 한 거죠. 그 주류 경제학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모델을 갖고 들어온 게 첫 번째 그 문재인 정부가 이 민생 파탄을 일으킨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분노해야 된다. 이게 장하성 교수가 쓴 책인데요. 우리 경제의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는 소득 불평등 문제에서 왔고, 그 다음에 또 소득 불평등은 임금 불평등에서 왔다. 근데 그 임금은 결국 기업이 임금을 제대로 안 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나쁜 나라인데 그 나쁜 나라의 중심에 있는 건 기업이다. 기업을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몰고 간 게 이런 엉터리 소득주도 성장을 가져오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기업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덜 줬나, 가계소득을 뺏어왔나 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계정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계, 기업, 일반 정부, 여기 이제 금융 부분인데 금융 부분은 뺐습니다. 근데 이제 가계 부분의 소득을 보시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4.5%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피용자 보수가 이제 월급을 받은 건데요. 5.5%고
이 같은 기간에 기업의 소득은 얼마 늘었느냐? 3.8%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느냐? 이 표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의 몫을 뺏어간 게 아니고 노동자에게 그에 걸맞는 일정한 임금을 계속 지급해왔던 것이죠. 근데 그 2016년까지 계속 뭐 언론이나 학계에서 기업이 노동자의 소득을 착취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 데이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헬조선 프레임의 대표적으로 기업을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내 유보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내 유금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문제가 있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저희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사람조차도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표를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아마 여당 원내대표가 한 걸 말일 겁니다. 20조 삼성 20조만 풀면 200만 명한테 1,000만 원 줄 수 있다. 또 사내 유보금을 풀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근데 사내 유보금 말이 사내 유보금이지 실제 사내 유보금의 첫 번째 진실은 뭐냐면요.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현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내 유보금은 기업이 현금, 뭐 설비, 공장 등으로 다 투자한 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국 대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현찰을 쥐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기업들이 현금하고 예금 보유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실제로 한 11%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내 유보금이 많은 것은 투자를 하지 않아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면 사내 유보금을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말은 이미 투자된 공장이나 기계 자산을 다시 투자하라는 얘기랑 같은 건데요. 간단하게 이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기업하고 B기업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그 각 기업의 대차 대조표인데요. 자본금 10억은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마련한 돈이고요. 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내 유보금인데 이거는 영업 활동에서 얻은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100억이 구성되어 있는데 A기업은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돈을 갖고 있으면 현금 100억입니다. B기업은 기계를 사면 100억. 그러니까 현금이 그냥 기계 장치로 바뀐 것뿐이죠. 근데 B기업한테 니들 사내 유보금 90억 있으니까 투자 안 했다? 투자해라. 그럼 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만 있냐 하면 기계 장치를 팔아가지고 다른 걸 또 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한 대차 대조표의 기본 상식도 뭐 아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기업들을 무슨 착취 세력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분석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병태 교수님이 그 자유한국당이 그 10,000원 최저임금 10,000원에 순순히 했다 그러는 저도 사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동노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결정된 그 최저임금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평균 대비로 보나 그다음에 중위임금 대비로 보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절대 낮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통계만 갖고도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 때 10,000원 올리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어야 되고 그런데 글쎄요 뭐 이런 통계에 대해서 무시를 한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 당시 분위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조선 프레임과 기업 매도 분위기가 컸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게 2017년인데 우리가 2018년, 2019년에 굉장히 거의 30% 가까이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그 OECD 평균인 한국의 이 비율은 거의 OECD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1인당 GDP 수준으로 본 최저임금은 거의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 격차 딱 그러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소기업이 임금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딱 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임금이 낮은 게 아니고 대기업 임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임금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가
같이 넘겨야 되는데. 예, 이제 마무리를 조금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양극화가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의 그 중소기업의 임금은 OECD 평균이랑 비슷하고요. 대기업 임금은 저기 오른쪽 보시면 벨기에 다음으로 높습니다. 최고 OECD 중에 2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양극화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최저임금을 올려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기업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사후 약방문이라도 해야 되는데 문정부는 그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올해 아까 이제 고용률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좀 한마디 하면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을 했어요. 근데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용률은 그 외환위기하고 글로벌 위기 기간 빼놓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2010년도 역대 최고고 2012년도 역대 최고고 매년 역대 최고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정부 들어와서 매년 0.23%씩 오르던 고용률이 2018년엔 정체됐고 2019년에는 0.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걸 갖고 역대 최고라고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 도대체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민부론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민부론은 결국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국가주도 또 국가가 아니라 국가 공무원들만 부자가 되는 경제에서 민간이 주도가 되고 민간이 부자가 되는 그런 경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정부의 해놓은 그 결과가 바로 이거라고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9년 들어와서 보면 성장을 했는데 그 기여도 대부분이 민간은 거의 없고요. 지금 보면은 정부가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3분기만 해도 민간은 성장을 0.3% 했는데 정부는 1.06%나 기여를 했습니다. 거의 8, 90%를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경제가 돼버린 것이죠. 또 하나 이런 경제로 인해서 공공 부분은 계속 부자가 되고 민간 부분은 계속 가난해지는 그런 경제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 부분의 막대 그래프는 공공 부분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인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2017년, 18년에. 그런데도 그 인건비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직원 수를 계속 늘리면서 인건비 비중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 그럼 결국 공기업이 부채가 늘어나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면서 국민만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공기업 임원들이나 직원들 임금 삭감하는 거 맞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만 가난해지는 이제 그런 경제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민부론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제 제 말씀을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이 주도로 민이 잘 사는 나라가 저희 이제 민부론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민부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리고 민부는 과거와 다른 어떤 깨끗한 부가 돼야 되고 또 잘 살기 위한 부는 뭐 수단과 과정도 깨끗하고 공정해야 된다. 또 나만을 위한 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부가 되고 민부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부고 존경받는 부가 돼야 된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